시작하겠습니다. 수업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죠? 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 시험 자체가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처음이 어려워요. 생소하고, 들어보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답은 알 때까지 반복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수업 중에 했던 내용을 정확히만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듣고 나서 반드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어차피 수업이 매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어서 우리가 1교시 때 설명드렸던 내용 큰 카테고리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 시켜 볼 겁니다. 대표적으로 농작물 재배보험, 가축 재배보험 이 2가지 중에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농작물 재배보험이에요. 농작물 재배보험. 그러면 농작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농작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대구 경북하면 떠올리는 게 사과, 과수작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밥 먹는 거, 벼, 논작물. 그 다음에는 뭐 고추, 호박 이런 거, 밭작물. 그 다음에 우리가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 시설작물, 원예 시설작물. 이 원예 시설작물 플러스 버섯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은 제가 다 뺐어요. 일단 농작물만 보겠습니다. 농작물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농작물 재보험에서 큰 카테고리가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종합위험. 종합은 전부 다 보장해 주는 거고 일부만 보장해 주는 방식을 뭐라 불렀죠? 특정위험. 그 다음에는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거 생산비 보장. 그 다음에 수확량이 감소되었을 때 혹은 기준 가격 이하로 시세가 떨어졌을 때 수입 감소. 큰 카테고리는 이 4가지인데 이 과수작물에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그러면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4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는 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사과라는 품목, 배라는 품목. 사과라는 품목 안에 우리 그 부사 있지요, 부사. 뭐 홍로, 홍옥 이런 것들은 품종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품종. 품목, 품종. 처음에는 이거 잘 구분 못 하시더라고. 이제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가입 가능한 4가지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파트니까. 그 다음에는 얘는 그러면 보험기간 전 기간 종합위험이 아니죠. 적과를 하기 전에만 종합위험이에요.
그죠? 뒤에 또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요 놈이 과일의 종류가 몇 개예요? 요거 적과전이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과수사종 이렇게 부를 거예요. 과수사종. 그다음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제일 먼저 포가 뭘까요? 포도. 그 다음에 복분자, 복숭아. 여기에서의 복은 복숭아입니다. 그 다음에 참외, 참다래. 그 다음에 자두. 김천에 유명하죠. 우리 외할머니 댁이 김천이라서 자두 많이 먹었어요. 포복 참자. 포복 해보셨나요? 남자분들 많이 해보셨을 건데 많이 아픕니다. 포복을 참자. 자, 매가 있어요. 매실. 밤. 이거는 밤입니다. 밤. 대추. 오미자. 뒤에 보면 오디 있거든요. 오미자. 그 다음에 유자. 포복을 참읍시다. 매일 밤 이 대오유자, 저는 대오유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오와 열을 맞추는 대오유지가 안 돼요. 맨날 벌칙을 하면 포복시키고 엎드려 버텨 시키고 했었는데 포복 참자 매밤 대오유자. 포복 참자 매밤 대오유자. 포복 참자 매밤 대오유자. 줄줄줄줄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암기될 건데 그래도 좀 외우기 쉽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과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종합위험은 종합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요거 역시 4종이 있어요. 얘는 몇 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얘는 과수 9종이네요. 네, 과수 9종. 얘도 4가지가 있는데 이때 오는 오미자다, 오디다. 오디. 저도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뒤에 있는 놈이 오디예요. 앞에 있는 놈이 오미자고 뒤에 있는 놈이 오디예요. 뒤에 있는 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복숭아가 아니고 복분자. 그 다음에 감귤. 그 다음에 무화과. 무화과 뭔지 아시죠? 저 어릴 때는 이지직구라고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오, 복, 감, 무. 이 복분자하고 무화과는요, 수확 전에만 종합위험이에요. 수확 전에만 종합위험. 그럼 나머지 오디하고 감귤은 전부 종합위험인데,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 카테고리를 나열해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의 전체를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과수작물 중에, 농업 수익 감소.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포도예요. 포도.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 과주 작물 중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사과, 배가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단감, 떫은감이 또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보장 방식에 어떤 작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해야 될 보험금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카테고리를 나열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논작물은 간단합니다. 뭐 있을까요? 벼. 그다음 맹류에 해당되는 밀도 있고요. 밀도 있고. 올해 62개 품목에서 5개가 늘어났는데 맹류가 하나 있어요. 보리. 그게 이제 여기 아마 들어가겠죠. 이 논작물은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만 딸랑 있어서 간단하네 하겠지만 이거 안에 구하는 보험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양, 직파, 제2양, 재직파, 경작, 불능, 수확, 불능 이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분류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밭작물에도 4가지 보장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밭작물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종합위험 수확 감소. 이 종합위험 수확 감소에 해당되는 품목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밭작물 중에 마로 시작하는 밭작물. 그렇죠. 마늘. 그 다음에 마늘하고 우리 자장면 먹을 때 많이 먹는 거. 양파. 그 다음에 겨울에 뜨끈뜨끈한 거. 고구마.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감. 다 감자인데요. 계절별로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이렇게 있습니다. 감. 그 다음에 전라도에 유명한 거 차, 보성. 그 다음에 태국에서 오신 분 콩냥, 콩. 이때 이 양은 양파 있죠? 양배추. 저는 외울 때 그냥 순서대로 외워요. 마, 양, 고, 옥, 감, 차, 꽁냥.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암기를 할 때 이 두 문자를 따서 말을 만들어서 외우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편하게 외우기 쉽게 말을 만들어서 외워도 돼요. 저는 요 순서대로 외웁니다. 마양, 고옥, 감, 차, 콩, 양. 이게 몇 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종합위험 농업 수입 감소. 이 10가지 중에서 일부는 농업 수입 감소도 들어가요. 요 놈은 위에 있는 수확량하고 같이 연결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서 수확량 조사가 계산이 되면 기준 가격하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그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보장해주는 방식인데
얘는 공양, 마, 양, 고, 감. 이때 감은 가을 감자예요. 콩은 콩이고 양배추, 양파, 마늘, 고구마. 공양, 마, 양, 고, 감. 그 다음에는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요거는 제가 말을 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움직이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당 떨어지고, 당 떨어지면 단 거를 먹여야 돼요. 움직이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move, 무시. 이거 뭘까요? 브로콜리, move. 움직이니까 배고프지요? 배, 고, 파. 배추, 고추, 파. 배고프니까 당이 떨어지네요. 당근. 당 떨어지니까 단 거를 먹여야 돼요. 단호박. 먹여야 됩니다. 단호박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네. 요 멜은 메밀입니다, 메밀. 사람이 갑자기 기억이 싹 삭제될 때 있죠?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일단은 요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고요? 무브. 배고파, 당단, 매. 됐나요? 예? 단호박 맞아요? 무브, 배고파, 당단매. 그 다음에 하나가 빠진 게 밭작물, 수확 감소, 수익 감소, 하나 있네. 특정위험. 아까 전기간 특정위험이 딱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인삼. 그 다음 원유시설 작물 요게 생산비 보장인데요. 밑에 안 보실 것 같아서 원예시설은 원예시설 작물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이게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책을 딱 펴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겠노?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두 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총 22개가 있는데 고부장 딸이 미국 합숙에 참가를 해서 멜론을 팍팍 먹어서 상금을 타더니 자동차 오토카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니까 호수로 드라이브 갔대요. 요 파가 대파 쪽파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체 합치면 22개입니다. 자, 이때 고는 풋고추, 고추. 부추. 시설장미입니다. 이게 꽃이에요. 장미. 딸기. 미나리. 꽃 이름입니다. 국화. 합, 이것도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 백합. 쑥갓. 참외. 가지. 멜론은 멜론입니다. 요 파는 네 글자. 파프리카. 요 파는 아까 쪽파, 대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월동무. 그 다음에 상치, 금,
시금치, 오이, 토마토, 카네이션, 호박, 수박. 총 22개예요. 요거 외울 때 고부장 딸 미국 합숙에 참가했는데 멜론을 팍팍 먹어서 상금을 타가지고 뭐 타고? 자동차, 오토카 타고 어디로 드라이브 갔다고요? 호수로 드라이브 갔다고. 22개. 환장하네. 그죠? 파 이게 2개. 21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1, 둘. 파파무, 파프리카, 쪽파, 대파. 예. 예, 파파파무입니다. 파파파무. 뭐 개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섯 남았네요. 버섯도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버섯은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표고버섯, 느타리, 그 다음에 새송이, 그 다음에 양송이. 표, 느, 새, 양, 파리 여자, 새느 양. 새느 양. 표고, 새송이, 느타리, 양송이. 그럼 이게 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 책 안에 있는 보장 방식별 해당 작물들이에요. 이 작물에 따라서 이 보장 방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보험금의 계산 방식들이 작물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변경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카테고리를 따라가면서 전부 다 찾아내야 될 것들이에요. 많죠?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 이거 외워야 되나요? 외워두면 좋고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외워집니다. 굳이 꼭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작물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편해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작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 공부하는데 확실히 좀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업무 방법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교재가 이렇게 얇은 교재 맞죠? 이 교재가, 이 업무방법서가 어떤 분은 이 책 제일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개정일자가 3월 20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3월 20일. 이분들은 별도의 추록을 드렸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최종본이 2020년 8월 18일 날, 이거는 추록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읽다 보니까 자, 몇 페이지 펴세요 하는데 내용이 달라요.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수가 1페이지 차이 납니다. 1페이지.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부터 한 줄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책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자 개정판을 갖고 계신 분은 17페이지 이후로는 한 페이지 더하기 1 해주시면 돼요. 더하기 1.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들으러 오시면서 유인물 하나 받으셨나요? 예, 이거 다 받으셨나요? 예. 이게 작년에 제가 특강할 때 사용하던 자료인데요. 요 안에는 저가전 종합위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필기하지 마시라고. 필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제가 설명할 내용을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업 중에 필기를 다 못했다고 하면 요 내용, 유인물을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을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다 끝을 낼 겁니다. 이 안에는 용어 설명에서부터 계산식, 그리고 기출문제, 그 다음에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샘플 문제까지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1페이지 한번 볼까요? 1페이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가 통칙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했죠. 이제 5점짜리가 하나가 나올 거고 올해는 최대 20점까지 나왔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제1장 총칙 조문의 1 목적. 줄을 전부 다 꺼두세요.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괄호 끼워 넣기가 나오면 둘째 줄 가운데 있는 공정성. 자, 이게 업무 방법서의 목적입니다. 업무 방법의 목적. 그럼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가장 1차원 형태의 문제가 어떤 형태일까요? 손해평가 업무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업무 방법의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가장 1차원적인 형태. 그 다음에 괄호 끼워 넣기. 1회 때부터 5회 때까지 출제 유형이 이런 1차원적인 형태의 문제 출제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은 이 공정성 문제를 어디에 연결해서 사용을 했냐 하니까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배제 요건과 연결해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공정성을 묻는 문제예요. 공정성을. 자, 손해평가반의 배제 요건. 여기에서 첫째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뭐예요?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고요. 손해평가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 작물을 5년 이상 농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손해평가인으로 뭐 할 수 있다?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게 1차 시험에 2과목인 농업재보험법의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손해평가인은 이 전문가들은 사실 뭐 전 품목을 다 하는데 대부분 현장 농민 이분들은 그 작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사실 전문가에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사정사 이게 1차 과목의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손해사정사라고 하면 자격증 종류의 형태가 1종부터 4종까지 있어요. 1종부터 4종. 손해사정사라고 하면 대부분 현장에서는 대물보험 자격증, 재물보험, 재물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실무적으로는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시설 파트가 예를 들면 하우스 같은 거, 축사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합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재물보험 손해사정사. 그러면 신체보험 손해사정사는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신체보험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차 시험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3회 때인가? 그 1차 2과목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손해사정사의 재물하고 신체보험, 이 손해사정사라 함은 이 손해사정사가 손해평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자격에 해당되는 요건이 뭐냐 하니까 법령 186조에 보면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정의 안에 대물인지 대인인지 이런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1차 시험에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대물보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모두 가능하다고요. 신체사정사도 가능하다.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할 때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 몇 명? 1인 이상. 1인 이상. 이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1인 이상. 여기에 이제 어떤 분들이 더하기 될 수 있느냐면요. 1인 이상 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 전부 다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통 손해사정사 요분들은 18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가 보조인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평가 보조인. 대부분 이분들이 나갈 때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평가 보조인, 손해평가 보조인이라고 있어요. 5명 전부 다 손해평가사 되나요? 5명 전부 다 손해평가인 되나요? 되나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5명 전부 다 손해사정사 되지요? 5명 전부 다 손해평가 보조인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평가 보조인이 가려면 자격을 취득한 한 사람이 몇 명 이상, 1명 이상 5인 이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1차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고요. 1차 시험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올해 2020년도 제6회 시험에 나왔던 게 손해평가반의 배제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페이지 한번 볼까요?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가, 나, 다, 라 네 가지가 있죠.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로 열고 이하 뭐라고 되어 있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뭐한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 A가 B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A는
손해평가사일 수도 있고요. 손해평가사라 함은 조사자가 될 수 있겠죠. 손해평가를 조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손해평가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설계하는 모집인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가 현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보험에 뭐 할 수도 있어요? 가입할 수도 있겠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인 B도 손해평가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의 쌍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는 조사자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사람도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집인이며 설계자, 보험 설계자가 될 수 있을 거고, 계약자가 될 수 있을 거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첫째 단서 조항이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즉 이해관계자가 뭐 했다고요? 가입한 보험계약. 쉽게 이야기하면 이 A가 A인 경우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해관계자인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집사람. A는 아닌데 B예요. 근데 이 B가 나의 집사람이에요. 저의 와이프예요. 이해관계자지요. 이 사람 거는 이 A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뭐한?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는 할 수 있다, 없다? 뭐 대충 봐도 이건 안 되겠죠. 내가 모집인이에요. 평가 일도 하면서 보험 설계도 하고 있어요. 이 B를 가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보험 가입하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보험에 가입을 하면 내 다음에 평가로 갈 때 잘해줄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두 가지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이번 시험에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웠던 파트가 세 번째.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누구끼리? 계약자끼리, 보험에 계약한 가입자끼리, 보험 계약자 간의 상호 손해평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자끼리의 상호 손해평가.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A.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누구지요? B. 맞나요? 이 두 사람 간의 상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두 사람 다 손해평가사이기 때문에 조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9월 5일 날 B 계약자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뭐만 판단하면 돼요? 이 조항에 위배가 되려면. 상대방이 30일 이내 조사자인 나를 평가한 적이 있나 없나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하는데 이 상대방이 나를 조사한 적이 있나 없나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따가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하여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무슨 조사? 재조사. 또 무슨 조사? 검증조사에 대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재조사와 검증조사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재조사가 뭐고 검증조사가 뭔지. 이 재조사와 검증조사는 이번에 실시한 이 손해평가가 정확하게 실시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조사예요. 맞나요? 그러면 자기가 평가한 이 손해평가에 대해서 재조사가 떨어졌다, 검증조사가 떨어졌다 하는데 그 사람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누가 가겠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게 나왔으니까 요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재조사와 검증조사.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 동그라미 3번, 4번 별 표시해 두시고 3번, 4번. 재조사와 검증조사의 차이점은 누가 요청하는가입니다. 누가 요청하는가. 자, 그러면 재조사를 하면 보험가입자가 동그라미 가로 하세요. 가로.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 괄호 하세요.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괄호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괄호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문제는 재조사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이대로 적으면 되고요. 괄호 끼워 넣기가 나오면은 방금 괄호 해란 부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재조사와 검증조사는 차이점이 누가 요청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재조사는 누가 요청해요? 보험회사예요? 아니면은 계약자예요? 계약자, 보험가입자가. 근데 무턱대고 재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지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무작정 이거 잘못됐습니다 해주세요. 안 되지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뭐다? 사진 또는 서류. 이해되시나요? 이때는 누가 가게 된다고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조사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시험으로 나오니까 서술하시오 하면 외워야 될 거고 가로 끼워 넣기 하더라도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암기의 방법은 이해를 시켰으니까 암기하셔야 되고 암기하는 방법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어요. 뭐 하시라? 반복. 자, 그 밑에 이제 검증조사 한번 볼까요? 검증조사는 누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사 및 재보험사업자. 회사 및 재보험사업자. 이게 1차 과목하고 또 연관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회사라 하면 농작물 재보험에서 회사라 하면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자. 실무적으로는 현재 농작물 재보험은 대표적인 보험회사가 NH손보예요. NH손보. 그 다음에 이제 가축재보험 있죠. 가축재보험은 NH손보에서는 잘 안 하고
DB가 뭐죠? 동부, 한화, LIG 이런 회사에서 주로 가축을 많이 해요. 뭐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고 회사라 하면 보험회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자라고 하면 이거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재해보험사업자하고 한 글자 틀리죠? 그죠? 이건 재보험사업자예요. 우리가 손해율이 높다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이 크다 보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작년에 1조 3천억 정도가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보험금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보험에 뭐 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데 재보험이라고 해요. 그 재보험 사업자가 대표적으로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 그럼 농작물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이름이 농림축산식품부일 거고요. 여기에서 모든 일을 총괄은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이름이 우리 보험은 그냥 보험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보험? 정책보험이에요. 그래서 농업 정책보험 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리고 우리 줄여서 농금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접속해야 될 사이트의 이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금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가면 업무방법서를 자료실에, 손해평가사 자료실에 올려놓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업무방법서의 내용이 잘못됐다, 옳다 물어보고 응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도저히 깝깝하다 싶으면 거기에 질의를 남기세요. 그러면 그 평가 업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을 해줘요. 거기에 있는 자료들에 보면 약관도 있고요. 보험 약관도 있고 업무방법서도 거기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재보험사업자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제조사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자가 요청을 했을 때 확인하는 조사고, 얘는 누가 한다고요? 보험회사와 재보험사업자가 이번에 실시한 손해평가반이 왠지 좀 미심쩍어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이 평가반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잘 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조사가 바로 뭐다? 검정조사입니다. 제조사와 검정조사의 차이를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4번 부분에 검정조사라 하면 회사 및 재보험사업자가 괄호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괄호합니다.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 전부 조사하는 게 아니고 표본 조사하는 거겠죠. 일부만 추출해서 확인한다. 됐나요? 자, 다시 3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 손해평가반의 배제 요건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항목이 방금 재조사, 검정조사에는 내가 실시한 거에는 평가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1차원적인 형태였다면 이 4가지를 적으라고 했겠죠. 그죠? 근데 이번 시험은 이거를 묻는 문제를 이 공정성하고 연결해서 출제가 된 문제였습니다. 자, 유인물, 프린트물 볼게요. 프린트물 2페이지 아래쪽에는 배제 요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노트 형태로 기록을 해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문제 제6회 기출해가지고 몇 번 돼 있어요. 몇 번?
19번.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1과목이에요? 2과목이에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2과목. 우리가 시험을 치는 순서는 1과목 열문항, 2과목 열문항. 그러면 19번이라 함은 거의 답을 다 적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적다? 적다. 저는 판단을 할 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틀렸냐? 19번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조금만 고민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임박해서 적으려고 하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계산이 잘 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내신 분이 문제도 참 깨끗하게 문제를 잘 내셨고 문제 번호의 위치도 상당히 절묘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번호의 항 위치가 여러분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치는 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배점 관계라든지 시간 분배라든지 15점짜리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몇 분? 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5분 안에. 왜? 1과목 10문제, 2과목 10문제 총 2개 합쳐서 120분에 풀어야 되거든요. 120분에. 15점짜리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5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였을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문제의 형태였고 당황했으며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요 해설 가게 해드리겠습니다.